재물운이 따르고 부자가 되려면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외출할 때 우리 집에 있는 흔한 소지품으로 금전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부자들도 소지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돈의 흐름이 막혀 있고 금전운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면 오늘부터 외출하실 때 한번 이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녀보시면 돈복이 따르고 재물복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흔히 있을 물건이고 전혀 부담 없는 물건들이 모든 분들, 재벌들도 지니고 다니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비밀의 물건들을 한두 개씩은 지니셔서 풍요로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들에는 주의할 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전부 끝까지 확인하셔서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외출 시 들고 나가면 돈복이 들어오고 재물운이 높아지는 물건 첫 번째는 반지입니다. 반지는 금전운을 뜻합니다. 재물운 하면 금반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이외에도 다이아 반지, 은반지, 진주반지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반지는 옛날부터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고 진귀한 물건이어서 흔히 구경도 하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요즘도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고 굉장히 정성을 쏟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특히 가정의 행복과 돈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반지는 남녀 모두에게 운을 높여준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자들도 반지를 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재벌가에서 결혼할 때 반지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요. 사실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먼저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겠지요. 다만 몸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약지는 다른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하는 화합과 단계를 의미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제 결합된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는 징표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러니 약지 손가락이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번영을 얻고 싶거나 앞으로 재물운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배우자가 선물해준 두 사람의 염원이나 이니셜을 새긴 금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면 아주 좋습니다. 또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지를 약지 외에도 검지 손가락에 끼면 좋습니다. 검지 손가락은 행운 중에서도 재물복을 높여줍니다. 나의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고 그 기운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절대 반지는 꽉 끼게 착용하면 안 되는데요. 반드시 약간 헐렁하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면은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기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운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지가 빠져버리도록 너무 헐렁하게 낀다면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또 금지를 많이들 착용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는 것이 어떤 금이 좋냐인데요. 화이트 골드 18K 이상이면 충분히 금의 효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금반지, 은반지 모두 링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왜소한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기력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
노년의 노후를 맞이한 사람에게는 금이 최고이기도 합니다. 풍채가 있고 체격이 있어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은반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지를 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꼭 반지를 해야 할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혹 일 때문에 반지 착용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요. 이때는 복주머니 같은 작은 주머니를 마련하여 반지를 넣어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가방 안에 잘 담고 다니시면서 외출 시에 가지고 다니시면 재물운 상승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외출 시 들고 나가면 돈복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상승하는 물건, 두 번째는 지갑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가볍게 나갈 때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지갑은 말 그대로 돈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외출 시 꼭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요. 가방이나 외투 속에 넣어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지갑은 돈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집도 청결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처럼요. 불필요한 영수증이나 명함 등은 꼭 정리해 주세요. 대신 가족 사진이나 긍정 메시지는 좋습니다. 만약 지갑이 많이 낡고 해졌다면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새 지갑으로 바꿔주는 것은 운이 돈다는 말처럼 지갑도 금전운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고려해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운이 좋다면 고쳐서라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만약 이 지갑을 쓰면서 금전운이 더 좋았다면 그때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고 금전운이 점점 나빠진 것 같다면 바꿔주면 됩니다. 지갑 중에서 인조 소재가 아닌 진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지갑은 대표적인 재물을 부르는 물건입니다. 어떤 동물의 가죽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특히 뱀이나 악어 소재는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돈은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해 주세요. 돈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새로 구입하셨다면 최대한 많은 현금을 넣어 최소 3일은 유지해 보세요. 왜냐하면 텅 빈 지갑은 재물운에 좋지 않다고 하지요. 평상시 카드만 사용할지라도 지갑에 일정한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금전운에 좋다고 합니다. 현금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또 돈을 계속해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지갑이 좋다고 많이 전해졌지만 지폐가 접히지 않는다고 하여 장지갑이 반지갑보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출 시 지니고 다니면 돈복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는 물건, 세 번째는 목걸이입니다. 요즘은 목걸이를 착용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목걸이도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특히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는 돈복을 부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치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목걸이를 좋아해서 금전운이 많이 들어오길 원해서 2 이상씩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것,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결국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기운을 발산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가진 돈복도 죽어버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을 아시지요? 그 말과 정말 닮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목걸이는 유행 따라 했다가는 내가 번영할 수 있는 운을 탁 하고 막아버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몸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목걸이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은목걸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줄의 굵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부유할수록 가능한 얇은 것과 가는 것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운의 중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목걸이에서 금전운을 담당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펜던트입니다. 반드시 펜던트가 작게라도 달려있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가정의 재물운과 화목을 위해서는 부엉이나 사슴 그림이 있는 것이 좋고 사업의 성취를 통한 금전운을 바란다면 호랑이나 용이 좋습니다. 목걸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에 의미 없는 줄을 걸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목은 우리 몸의 중심점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나의 기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착용하고 다녀야 하지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도 소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남도 소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외출할 때 갖고 다니면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물건 네 번째는 현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돈을 부른다는 상징으로 현금은 곧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이 됩니다. 이때 현금은 어느 위치에 놓느냐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잘못된 방치와 관리로 잃어버리게 되면 재물에 손실이 생길 기운이 높아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쉽게 가져갈 수 없는 나만의 위치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출 시에 현금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갑 속에 잘 보관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이전에 매덕대의 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기업을 운영하던 회장님이요. 요즘같이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금의 소중함을 매 순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재물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만큼 재물도 들어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무튼 장지갑에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금전운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갑 안에 신사임당 지폐, 그러니까 현재 5만원권 한 장 정도는 항상 넣어두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때 지폐는 찢어지고 너무 낡은 것만 아니면 헌 지폐도 괜찮습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복이 들어오는 물건. 다섯 번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용품 팔찌입니다. 오색 팔찌나 묵주 같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지만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전해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오색실을 어디선가 얻으셔서 가지고 다녀도 되는지 아니면 집에 놓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마 어디서도 이걸 잘 알려주지 않으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색은 모든 색의 총칭입니다. 하늘과 땅, 자연의 모든 색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오색을 길조로 여겼고 좋은 일의 상징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로 깨며 몸에 지니고 다녔죠. 외출 시 가지고 다니면 행운이 찾아오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팔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게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면 나의 자신감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지니고 다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앞날의 행운이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외출 시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전운이 가득 들어오는 물건 6번째는 로또 용지입니다. 살면서 로또를 한 번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또에 당첨되길 원하면서 구입하셨을 텐데요. 로또 당첨은 행재수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돈과 화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땅속에 숨어있는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용지를 그냥 아무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로또 용지는 책장 종이 사이에 끼워서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때 막 구겨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책에 반듯하게 끼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끼워 넣은 책을 가방에 넣어 외출하여 바깥에 돌아다니시면 순환이 되면서 금전운의 흐름이 더욱 잘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혔던 돈복도 점차 해결될 수 있겠지요. 만약 로또 용지를 끼운 책을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시는 것이 어렵다면 집안 책장에 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먼지가 없고 깔끔한 곳에 보관하시면 재물운이 더욱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로또 추첨 시간에는 집안에 있는 창문을 열어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해준다면 재물운이 잘 들어온다는 재미난 얘기도 있지요. 이외에도 서랍에 로또 용지를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서랍은 목재로 된 가구의 서랍이 좋은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에서 로또 1등에 수차례 당첨된 분이 항상 로또를 서랍에 보관했다고 소개되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로또 용지를 하나의 인격체를 다루듯이 깔끔하고 공손하게 보관한 일화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반면에 로또 용지를 불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 놓는 것은 꼭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금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금전운을 확 날릴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건 역시 재물운을 높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외출시 들고 나가면 재물복이 들어오는 이것 7번째는 언제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려는 마음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놀라셨나요? 사실 풍수학, 관상학, 사주학, 동양철학 등에서 많은 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심상으로 꼽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지요. 나에게도 좋은 대운이 들어오고 이제는 금전운이 들어올 것이라는 좋은 생각을 해야 돈도 나를 좋아해서 실제로 재물복이 들어오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지만 나를 괜히 좋아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러니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우울한 상태로 있다면 나에게 이미 들어올 복도 나가게 되고 재물복이 싹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나요? 원래 내 것인데 빼앗긴 기분이 들고 말지요. 그런데 사실 나에게 오는 좋은 운을 모아서 큰 운을 좋게 만들수록 좋지 않을까요? 작은 운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런 간단한 지식들을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이런 것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 되겠어라며 투덜대지만 다른 누군가는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보면 정말 내 인생 금전운이 풀리겠다. 나는 이제 좋게 변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을 돈이 더 좋아할까요? 물론 오늘 갑자기 돈 복이 마구 쏟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과 복은 차차 쌓아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시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작은 운이 차곡차곡 쌓여 큰 운으로 모여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건들을 오늘 알아봤으니 지니고 다니실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출 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사항을 알고 유념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목걸이를 너무 치렁치렁 한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을 위한 너무 과한 지출은 안 됩니다. 이 말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재물운을 위해서 10만 원까지 지출하는 것은 괜찮겠지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좋은 물건을 산다고 1,000만 원을 덜컥 깊은 고민 없이 쓰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의 최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운이 나쁘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지는 물건을 지니고 다니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소리를 달고 살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풀린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 내로라 하는 재벌들이 운이 너무 나쁘다.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매번 달고 사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본 적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처세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개 성공하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바깥에 알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굳이 돈 자랑을 하기보다는 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많다고 해서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법이죠. 부자들의 말버릇을 가만히 보면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정신력과 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 말과 자기 확언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운 없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하고 오히려 많은 부자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금전운이 가득하고 원하는 일이 술술 풀리길 바란다면 나에게도 운은 온다. 나는 좋은 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누군가 무엇을 말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고 나서 주위 사람에게 비싼지 싼지 동네 방네 알아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재물운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자기가 결정해서 산 물건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곧잘 후회하는 고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지질이 고생만 한다고 하지요. 배우자감을 고르는데도 그렇고 이것은 사람을 보는 눈도 없어
인복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미 잘 될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운을 받기에 앞서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생활하려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꼭 다들 좋은 운이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돼지에게 진주를 내어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셨나요? 인생을 꼬이게 하는 주변인은 상대도 하지 마세요. 내 소중한 마음을 잃은 사람에게 쓰지 마세요. 곁에 두면 안 될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5 유형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나쁜 일을 같이 하려는 사람, 자꾸 뒤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 사람과 있을 때 매번 서열을 만들려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겠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밝힐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곁에 두고 함께 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감사 표현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려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정말 좋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상대에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나의 마음이 더욱 기뻐지고 충만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초석은 감사이고 기쁜 일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명언처럼 감사로 인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출 시 소지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알고는 있었지만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니 기쁜 마음으로 챙겨야겠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물건들에 대한 주의 사항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많이 나와서 반복하여 들을수록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습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기억이 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천천히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재물운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기만 하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외출 시에 지니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런 옷을 자주 입으세요. 큰 돈 들어옵니다. 돈복 쏟아지고 재물은 상승합니다. 운과 부가 따르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네. 재물복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 같다는 사람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자신의 풍요를 위해 운의 흐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운의 흐름은 겉모습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도 신경을 쓰는 것이 사실이지요. 특히 지금 번영하고 나에게 운이 따르고 있다면 자신의 옷차림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운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해 볼 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입지 않는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부자는 당연히 비싼 옷을 입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옷을 잘 입는다고 다 부자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크기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미국의 한 대학교 심리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작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옷차림의 중요성이 굉장하지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물운을 지키고 상승시키기 위해 해야 할 옷차림과 하지 말아야 할 옷차림 이외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부를 위해 지키는 절대 원칙, 자기 관리에서 패션을 빼놓지 마세요.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때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좋든 싫든 자신이 차려입은 옷차림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능력은 키우지 않은 채 외모만을 꾸미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능력이 남보다 탁월한데도 겉모습 때문에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어울리는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타고난 외모야 어찌할 수 없지요. 하지만 특별히 잘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좀 더 호감 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꼭 비싼 옷이나 명품 액세서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위치와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고, 그것이 옷차림으로 표현하기가 가장 쉽다는 것인데요. 호감 가는 외모 역시 성공과 부를 만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인 셈이지요. 부자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옷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다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지요.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호감을 얻어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항상 최고의 예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 옷차림에서도 표현되며 이 마음은 좋은 운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이런 옷 입으세요. 부와 운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운이 상승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옷입니다. 사람은 각자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옷들도 각각 다른데요. 누군가는 하얀 원피스가 잘 어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색 정장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요. 물론 옷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친구나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옷에 대해 칭찬을 들었을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에 그리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반응이 좋은 옷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디자인, 소재, 브랜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마다 어울릴 만한 옷이 각자 다릅니다. 많은 부자들 역시 패션에 대해 정보를 얻거나 모임에 참석하여 칭찬을 들었던 옷들로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부자니까 당연히 명품을 입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브랜드라고 해서 그것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옷의 품질이나 스타일, 전반적인 분위기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타인이 어울린다고 하는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일단 남들이 어울린다고 하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성공하려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듯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중시하는 것은
부와 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결에 맞고 상황에 맞는 옷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떠한 자리에 초대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때에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영업사원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정장을 입지 않고 너무 후줄근한 옷을 입게 된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사실 우리가 결에 맞고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면 운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에 맞고 상황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사람을 사귀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그것에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가 되는 옷차림은 나만의 브랜드 명품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명품을 사라고요? 그건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명품이 고가의 명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의 소중한 물건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진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나에게 운을 전해주는 것 같은 물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물건에 있는 운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나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면 내 마음에서 진정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운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도 좋고 연인에게 받은 지갑이나 넥타이, 시계도 좋습니다. 또 예전부터 더 중요한 자리에 신고 나가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구두나 목걸이 등을 착용하면 좋습니다. 마치 행운의 부적이나 소중한 기념품처럼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운이 상승합니다. 또 나만의 소중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개성과 스타일이 뚜렷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나만의 소중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어필할 수 있지요. 이러한 매력은 운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운이 들어오게 옷을 입으려면 계절에 맞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이나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절에 상관없이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보면 항상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타인이 보기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인상이 아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내 몸에 있는 운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고 확실히 여름과 겨울을 비롯해 기온이 다릅니다. 또 1년의 계절이 흐르면서 때에 맞춰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각 계절에 입어야 할 옷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입어서 시기에 맞는 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핏이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도하게 꽉 끼는 옷,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너무 달라붙은 옷을 입다 보면 보기 싫은 신체 부위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민망하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옷은 우리 몸을 감싸서 보호해주고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게 된다면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운적으로도 좋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매우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 걸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박시하게 크게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크거나 늘어져 보이는 옷은 피해야 해요.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너무 남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적대기를 입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면 핏이 나에게 적당한 옷을 입는 것이 좋아요. 핏이 맞는 옷을 입으면 몸매가 보완됩니다. 그리고 몸매가 좋아 보이면 외모로 인해 자신감도 함께 상승하게 되지요. 이러한 자신감은 운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또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매력이 강조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 외출 전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너무 쭈글쭈글한 옷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 보니 옷을 그냥 주워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심하게 구겨진 옷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미팅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첫인상부터 단정하지 못하고 약간 정리를 잘 못하고 생활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입는 옷도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기운이 흩어지고 보기 싫을 수 있으니 이러한 옷을 자주 입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이 보이는 옷입니다. 요즘은 특히 여름이 되면은 시스루로 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지요. 다만 이런 옷은 특별한 파티와 같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소에 갔을 때 입어야 하며 평상시에는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옷 입는 게 다 내 자유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을 보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인상을 주는 것은 나의 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속살을 다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이니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구멍난 옷입니다. 특히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주머니에 구멍이 난 옷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구멍이 난 옷은 그 사람의 운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나갔다가 중요한 소지품인 지갑이나 시계와 같은 물건들을 분실할 수 있지요. 물론 패션 트렌드에 맞춰 구멍이 난 옷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하다 싶은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품은 부자들의 풍수 도구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지키세요. 지갑 안에는 현금을 꼭 넣고 다니세요.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탓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현금은 지갑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갑은 부운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물건인데요. 지갑의 돈은 돈을 부르고 부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지갑을 바꿔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는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자들도 아주 오랫동안 지갑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낡아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수선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금전운이 낮아지고 있다면 지갑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방은 남녀를 불문하고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그 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운으로 데려다주는 신발, 가급적이면 일상생활을 하는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을수록 오래도록 활동하기가 쉽습니다. 발 건강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리도 있지요. 생각해 볼까요? 발바닥 자체가 불편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마음가짐, 내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편한 신발을 찾거나 슬리퍼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나의 건강도 챙기면 궁극적으로는 편안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의 흐름도 좋아지지요. 또 신발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요. 신발은 우리가 땅의 기운을 받는 가장 처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풍수의 원리는 말 그대로 땅을 우리가 밟고 있고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요. 그 기운을 전해주는 땅과 내 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그 신발입니다. 그러니 신발은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출 전에 먼지가 묻어 있다면 털어내고 물티슈로도 한번 닦고 나가시면 오늘 하는 일이 더욱 잘 되고 더 많은 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낡아서 해진 구두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구두를 바꿀 때에는 모양이 이전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전운을 높이는 액세서리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예로부터 금은 개인의 재산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더 많은 기회와 부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했던 색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여 사용하며 재산을 낭비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도록 해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여성이라면 귀걸이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귀는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는 귀걸이는 도움이 되지요. 가능한 가느다랗고 작은 것이면 좋습니다. 다만 귀걸이를 했을 때 고통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면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을 만드는 귀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금반지를 착용한다면 딱 하나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약지에 끼워주는 것이 재물운이 상승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옷차림을 몰라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과 겉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 패션입니다. 물론 이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관계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옷차림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남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유행을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구축된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와 같은 것이지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특정 계층의 문제겠지만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옷차림을 통한 관계 맺기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속의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가지는 관계 맺기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 속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 속에서 패션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행위는 단순한 착장의 의미가 아니라 콘셉트를 가지고 외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자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려고 하지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사회와 효율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행동마저 소심해지는 것이 사람이지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헤어스타일을 산뜻하게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변화와 관심은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외모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은 단순히 옷을 잘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운을 불러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에 좋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자기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현금 10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지낼까요? 그들의 착장 패션 아이템이 몇 천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처럼 명품만을 채운 패션을 추구할 것으로 믿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겉으로 드러난 로고나 누구든 얼마인지 쉽게 가격을 알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브랜드보다는 소재에 신경을 더 많이 쓰지요. 마치 화려한 색조 화장으로 결점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빛나는 맨 얼굴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이룬 이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부를 대단히 과시하는 측면보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합리적 소비를 하기 원하지요. 옷차림은 그 사람의 미적 감각, 패션에 대한 센스,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자들 역시 자신의 이미지나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외부의 기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미지와 보이고 싶은 이미지 사이에서 고민의 시간을 갖곤 하지요. 세련된 교양에 누구나 끌립니다. 교양은 우아함, 지적임, 세련, 배려, 여유, 품위, 품격, 품성 등 바른 이미지의 단어들이 연상됩니다. 주위에서 교양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생각이 깊고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동작이나 말투에 격조가 있고 근엄함을 지닌 모습, 은은한 미소를 띠고 대화를 나누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완벽한 인격까지 겸비한 모습, 어딘지 모르게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교양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많으면 교양이 저절로 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는 누구든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양은 현대인들에게 도외시되고 있지요. 이유는 생계가 걸린 문제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뭔가 피곤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을 더할 때입니다.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삶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삶이 있을까요? 장담컨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민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고, 그 고민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닐지라도 자신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대부분 폼나게 살자고 하면 100이면 100 모두 돈을 떠올립니다. 쉽게 말해 돈이 있어야 폼나게 산다는 말을 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지만 진짜 나를 빛나게 하는 폼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 돈이 해결해 주지 않는 일이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운의 흐름도 좋아져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자기 시선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아한 아우라에 끌립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지성 잘 단련된 몸,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이해심, 이 세 가지를 우아함의 필수 요소로 삼았습니다. 우아함은 거칠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 성장을 위해 지성을 가꾸고 건강한 정신을 위해 신체를 잘 유지하고 품격과 자존심을 유지하는 일이었지요. 그로 인해 우아함은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차이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반응, 욕구, 관심을 다스리는 것부터 세상과 조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것까지 모두 우아함의 일종입니다. 우아함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지요. 우아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너그러움과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 나와 주변을 잘 보살피는 여유와 관심입니다. 이 우아함은 도도함과 달라서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관심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함으로 타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이어갈 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귀티나는 우아함을 연습하고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드러나도록 한다면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자들 중에서도 귀티나는 아우라와 눈길을 끄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옷차림은 물론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옷을 제대로 입어야 좋은 운과 매력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와 복이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